한국의 외교적 위기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 한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던지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이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진퇴양난에 놓인 한국.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며 예의를 갖췄고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했고 트럼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단번에 확인시켰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한국은 어떻게 단숨에 외교적 위기를 기회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전략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백악관 외교정책 자문관이자 현재는 워싱턴에서 국제정치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댄 카터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와 SNS를 뒤적이며 세계 정세를 관찰하는 게 제 주된 업무이죠. 그런 제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처럼 저는 CNN 워싱턴 뉴스룸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순간 화면 속 글자가 저를 사로잡았죠.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 사업할 수 없다. 단순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글을 본 모든 미국 정치권과 투자자들이 같은 긴장감에 휩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었거든요. CNN 특파원인 에밀리 로버츠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댄, 정확한 정보는 확인해야 합니다. 루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에밀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저도 본능적으로 긴장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각국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기자들의 낮은 목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뒤섞이며 긴장감을 더욱 높였죠.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과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특검 활동,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 미군 기지 관련 루머까지. 화면 속 기사 제목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빨리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심각하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직접 현장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 속 트럼프 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다니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투자자의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었죠. 저는 손으로 턱을 받치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니면 정말 고립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 전문가인 저조차 이런 혼란에 휩싸여 있으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에밀리가 갑자기 노트북 화면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댄, 백악관 측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참석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죠. 드디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루머와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 오다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과거 워싱턴에서 겪었던 여러 외교적 위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언론 보도와 실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추측이나 루머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지만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혼란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첫인상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취재 장비를 챙기고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죠. 한국 대통령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문득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미국과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저는 그녀 말에 희미하게 안도했지만 동시에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글자 하나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저의 모든 분석과 경험은 시험대에 올려진 것과 다름없었죠. 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밝혀질 수 있을지 제 마음속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보는 중요한 관찰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의회 브리핑실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글로 가득했죠. 브리핑실 문을 열자마자 이미 꽉 찬 기자들과 카메라의 플래시가 저를 맞았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화당 외교위원회 간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긴급히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펜을 꽉 쥐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현재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건들이 마치 숙청과 혁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니요.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죠. 동맹국이라고 해서 정치적 불안정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이미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땐 이들도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국제사회의 시선은 얼마나 더 차가울까요? 또 다른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특검 활동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에 메모했죠.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미 우려를 표명하셨으니까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측과 우려만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정작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도 같은 생각인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한 베테랑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다른 의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했죠. 결국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펜을 놓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의원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해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브리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땐 이제 백악관으로 가야 해요. 진짜 답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만 가져다 주었죠. 한국이 정말 위기에 처했는지
아니면 모든 게 오해인지 확실하게 알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정상회담 현장을 보는 것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미국 정치권에서조차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까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백악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비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시큐리티 체크를 받으면서도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의회에서 들은 우려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회담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까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백악관 내부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발걸음도 빨라 보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지정된 취재 구역으로 향했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다른 기자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한국 대통령 일행이 곧 도착한다고 하네요. 에밀리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예정된 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아 있었죠.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백악관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자 여러분, 잠시 후 두 정상이 오벌 오피스에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저도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득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죠. 제 가슴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나타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복도 끝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타났고 바로 옆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밝았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와,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에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의회에서 들었던 우려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두 정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위대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 뇌리에 박혔어요. 이게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긴장이나 불안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고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 걸까? 두 정상이 오벌 오피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들어가도록 손짓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nen 이상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우려와 걱정들이 허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두 정상의 모습에서는 위기의 그림자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벌 오피스 문이 닫히자 취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거 뭔가 다른데? 예상과 너무 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의회에서 메모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죠. 정치적 혼란, 숙청과 혁명, 보복 같은 단어들이 지금 본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에밀리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nen, 저기 봐요. 백악관 직원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보았죠. 직원들이 회담 후 공동 브리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 의외의 우려, 언론 보도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본 두 정상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리고 이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저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벌 오피스 문이 다시 열리자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나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자를 빼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위해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밀리도 저와 같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거든요. 명백한 존중의 표현이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10년 넘게 외교를 취재하면서 본 것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급히 노트에 메모했어요. 의자 제스처는 단순 예의가 아닌 진정한 존중의 표현. 이거 정말 대단한 장면이네요.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스처가 갖는 의미는 엄청났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양국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건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느껴지는 대화였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우려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눈짓을 했어요. 카메라맨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도 녹음기를 더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을 권했습니다. 목이 마르시겠어요? 뭐 좀 드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직접 물잔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보이다니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두 정상 사이의 케미스트리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과 지금 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글로는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대하고 있었죠. 땐 뭔가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게 오해였을 수도 있고요. 두 정상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의자를 빼주고 물을 권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외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만드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담은 성공할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외교 현장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된 회담은 드물었어요. 특히 사전에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두 정상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저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최대한 가까이 들고 있었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핵심 주제로 들어가는구나 싶었거든요. 물론입니다.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두 정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멈췄어요.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었거든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니 이보다 더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을까 싶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거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 정상의 제안에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건 더욱 드문 일이었어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완벽한 조합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말을 메모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었죠. 에밀리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댄, 이거 정말 대단한 장면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두 정상 사이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경제 협력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첨단 기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건설적인 논의였거든요. 위기나 갈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큰 성과를 만들어 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우려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정상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어요. 북한 문제, 경제협력, 군사동맹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대화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나 갈등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동의했죠.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 중 하나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 말이에요. 회담이 진행될수록 두 정상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힘차게 대답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회담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민감한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님, 회담 전에 올리신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아, 그 글 말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정보라니 정말 그랬던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교회나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는 루머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급히 메모했어요. 루머 때문이었다니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활동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친위 쿠데타나 압수수색 같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그런 극단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오해는 계속됐을 테니까요. 에밀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댄,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지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우려가 루머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투명한 수사를 위한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나 보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들었던 우려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도 없었고 미군 기지와 관련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해명이 이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직접적인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려를 표한 것 같네요.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긴장과 우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동의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공개적인 신뢰 표현은 정말 의미가 큰 것이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반의 긴장감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오해 해소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선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글과 우려들이 모두 깔끔하게 해결된 거죠. 저는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구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외교 능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개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이 비공개 회담을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일부 대화가 들려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대통령님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에밀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국과 함께라면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급히 메모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을 칭찬하는 모습은 정말 드물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도 들려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진솔한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오늘 회담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기자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가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 대해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의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비공개 회담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신호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들리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으로 비공개 회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칭찬과 신뢰 표현을 직접 목격하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두 정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비공개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외교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례적 제스처가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저는 카메라맨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찬이 시작되자 저는 취재진 구역에서 두 정상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도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침에 느꼈던 우려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식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에서도 두 사람의 좋은 관계가 느껴졌어요. 오찬이 끝나갈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대단한 협상,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에밀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넨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본 것들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아침에 품었던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끼는 감동까지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략적인 나라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 오해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능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완벽한 케미스트리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CNN 뉴스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보며 느꼈던 우려, 의회에서 들었던 걱정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반전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였어요. 낸 기사 어떻게 쓸 거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써야죠. 제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이에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하루 종일 메모한 내용들이 가득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자 제스처, 두 정상의 건설적인 대화, 오해 해소 과정, 비공개 회담에서의 극적인 칭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미국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 리더십, 그리고 국격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날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도 동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외교적 대응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워싱턴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런 신뢰와 협력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두 나라가 함께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랐죠. 땐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해와 우려에서 시작해서 신뢰와 협력으로 끝난 하루. 이런 극적인 반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자로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말이에요.